안녕하세요. 2021년 1월 10일 프로젝트 3-point algorithm using Gruner method에 대해 발표할 김수현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좌표에 대해 3D 좌표가 주어지고, 그리고 또한 어떤 이미지상, 카메라 이미지상에서 새 좌표에 대한 2D 코디네이트 좌표가 주어졌을 때 저희가 3포인트 알고리즘으로 이용해서 결국 찾아내고 싶은 것은 R과 X, 변환 행렬과 좌표 변환 행렬과 그리고 카메라의 원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주에 다른 발표자분께서 설명해 주셨던 매핑 방식이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좌표를 저희가 어떤 좌표 한 주어진 그 물체상의 좌표를 실제 저희가 사용하는 카메라 속의 좌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먼저 카메라에 관한 정보, 그리고 변환에 관한 정보, 그리고 그 카메라의 외부로부터의 위치 정보,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 3포인트 알고리즘에서 이 카메라에 관한 인트린식한 정보는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물체의 좌표가 주어질 것이며, 이 좌표는 실제 저희가 사는 3D 세계상의 좌표가 될 것입니다. 이 주어진 점들은 총 3개 이상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제 좌표들이 저희가 카메라로 봤을 때 2D 이미지상에서 어떻게 매핑되는지 해서 이 세 점에 대한 정보도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총 주어진 정보는 이 3D 포인트들과 이 이미지상의 2D 포인트, 이렇게 정보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는 카메라의 위치, 그리고 카메라의 실제 위치, 그리고 변환 행렬을 추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총 2가지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이 프로젝션 레이에 대한 길이를 구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이 카메라의 위치에 대해 정보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주어진 포인트에 대한 좌표는 카메라 시스템에서 이와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 카메라로부터 본 이 2D 이미지 상에서의 벡터와 기본 단위 벡터와 그리고 그 길이를 곱한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실제 3D 좌표상에서 카메라 좌표와 실제 그 3D 코디네이트를 뺀 값,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위치 벡터를 변환 행렬로 바꿔준 값을 말합니다. 네, 이와 같은 값들은 카메라로부터 주어지는 정보이며, 이것들을 통해 저희는 이 위치의 단위 벡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포인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과정은 총 2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프로젝션 레이의 길이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카메라의 실제 위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카메라가 이렇게 있고, 실제 이렇게 물체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미지상에서 이 물체를 투영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정보의 실제 3D 좌표이고, 그 다음에 이 정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이 카메라와 이 투영된 이미지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리는 여기서 S1, S2, S3로 표현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는 이 S1, S2, S3 간의 각도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각도를 각각 알파, 베타, 감마라고 둘 것이며, 이 각도는 코사인 법칙 벡터의 내적에 의해 구해지게 됩니다. 이 각도에 구하는 과정은 지금 저희가 주어진 이 한 점은 1이라고 하고 이 두 번째 점을 2라고 했을 때 이 실제 주어진 x1, x2 코디네이트로 구하게 됩니다. 코사인 법칙에 의해 이 벡터의 내적값과 이 벡터의 내적값을 두 벡터 사이의 크기로 나눈 값을 통해 이 사이값 감마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감마를 얻었다시피 앞서 말한 x2와 x3 사이의 각도도 방금 코사인 법칙과 같이 구할 수 있고, x3, x1 사이의 관계도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결국 이 세 포인트 벡터들에 관해 이 각도, 그리고 이 각도를 얻게 됩니다. 구한 벡터들 사이의 각도 값을 통해서 이제 저희는 점들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카메라의 위치고 이것이 실제 점들의 좌표라고 했을 때 이 사이의 거리를 저희는 S1, S2, S3로 넣기로 앞서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지금 이 벡터들 사이의 관계, 각도 관계를 모두 얻었습니다. 한 삼각형을 가져와서 보면 이 삼각형은 지금 카메라의 좌표, 그리고 점 X1의 좌표, 점 X2의 좌표로 이루어진 삼각형입니다. 이때 저희는 이 S1과 S2 사이의 관계의 각을 앞서 코사인 법칙으로 구했고, 그 다음에 X1, X2 위치 사이의 관계는 주어진 점들 사이의 거리 관계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결국 구하고 싶은 값은 이 거리인데, 이 거리를 포함하는 방정식을 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 대변의 거리 제곱은 S1 제곱 더하기 S2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배의 S1, S2 코사인 감마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1, S3 그리고 B를 포함하는 방정식 삼각형을 세우면 이와 같은 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S1, S2 그리고 C를 포함하는 방정식을 세우면 코사인 법칙에 의해 이와 같은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총 3가지의 방정식을 얻었으며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 값들에 대한 방정식이 세워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앞서 구한 3가지 방정식을 이용하여 저희는 S1, S2, S3를 구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방정식, 이 방정식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방정식에서 저희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새로운 변수를 도입하겠습니다. U라는 변수는 S1과 S2 사이의 B이며 V라는 변수는 S1과 S3 사이의 B입니다. 이 값들을 우리가 구했던 식에 대입하여 정리하게 되면 이와 같은 꼴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도 제이코사인 법칙에 의해 구하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서 저희가 도입했던 새로운 변수들을 이용해 정리해주면 S1 제곱은 이렇게 정리되고, 이 식에서는 이렇게 정리되며 이 식에서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는 이 S1 제곱에 관한 총 3가지 식을 얻게 됐는데, 이 3가지 방정식을 각각 대입해서 V에 관해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V에 관해 정리하게 되면 V에 관한 선형 4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이 방정식을 통해 이렇게 선형 방정식을 얻었는데, 여기서 이 각각 개수들을 구하는 과정은 다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 같은 과정에서도 그냥 결과값만 가져와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값은 각각 A4는 이와 같이 정리되고 A3는 이와 같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A2는 이와 같이 주어지게 되며, 마지막으로 A1도 이와 같이 주어지고 A0도 이와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모든 식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A, B, C 실제 점들 사이의 거리 A, B, C에 관한 값들과 그리고 아까 구했던 벡터들 사이 알파, 베타, 감마 값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값들을 지금 저희가 식을 구했던 A0, A1, A2, A3, A4에 넣어지게 되면 이 값들은 모두 저희가 알 수 있는 개수들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저희는 이 방정식을 풀므로써 V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4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총 4개의 V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V값을 구하게 되면 앞서 세웠던 방식으로 S1의 제곱을 구할 수 있으며, 아까 V는 S1과 S3의 B를 저희가 매개 변수로 준 값이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S3를 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S3와 S1 대입을 통해서 S2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V값이 4차 방정식으로 표현해지기 때문에 저희는 총 4개의 V값을 얻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총 S1, S2, S3 쌍이 총 4개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카메라의 위치는 1개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들 중에 어떤 값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
모호한 해가 주어지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저희가 세운 방정식은 총 4개의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것이 실제 발생하는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세 점 사이의 거리 관계가 모두 같고 그리고 그 세 벡터, 한 점으로부터 세 벡터가 이루는 이 각도 관계가 같은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상황이 이 삼각뿔 모양입니다. 이 왼쪽의 삼각뿔과 이 오른쪽의 삼각뿔은 모두 ABC, ABC로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같으며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 역시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로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실제 S1, S2, S3의 거리를 살펴보면 S1, S2, S3 실제 S1, S2, S3와 저희가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상황 이때 S1, S2, S3의 관계가 같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한 상황에 대해 X3, X1, X2가 로테이션된 세 가지 상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S1, S2, S3 정보를 정확하게 선택할 수 없으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Good Initial Guess, 다시 말해서 카메라의 기본 정보, GPS 정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했던 S1, S2, S3를 카메라로부터 주어진 GPS 정보를 활용하여 비교함으로써 정확성을 높이고 그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는 다른 한 포인트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카메라가 우리 여기 주어지고 아까 세 포인트가 주어진다고 했는데 그것을 통해 이렇게 구했을 때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 S1, S2, S3가 총 4가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추가로 한 점이 주어지게 된다면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 계산을 통해 이 S1, S2, 가능한 S1, S2, S3 4가지 상황 중 가장 정확한 값을 선택하고 선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S1, S2, S3에 관한 유니크한 솔루션을 얻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카메라의 위치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앞서 구한 거리 S1, S2, S3가 사용될 것이며 다이렉션 벡터, 다시 말해서 방향 벡터 값이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이 값들을 통해서 저희는 로테이션 행렬과 실제 카메라의 좌표를 얻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제 앞서 구한 정보들을 활용하여 실제 GPS 좌표를 카메라 상의 3D 좌표로 변환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어진 상황이 카메라가 이렇게 주어졌고 실제 물체에 대한 3D 좌표가 주어졌습니다. 이때 이 3D 좌표는 카메라에서 본 3D 좌표가 아닌 실제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 XYZ에 관한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서 이 모습을 담게 되면 이 모습이 저희에게는 2D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점을 1, 2, 3, 이에 대응되는 점을 1, 2, 3라고 마찬가지로 설정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는 이 벡터 값 xi 그리고 이 좌표의 실제 3D 값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앞서 구한 거리 정보 S1을 활용해 이 라지 x1을 이 실제 값으로 주어진 라지 x1을 카메라 상에서 본 3D 좌표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은 이 거리와 그 다음 이미지와 카메라 사이의 벡터 값을 곱하면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값은 또한 실제 좌표 그리고 카메라의 좌표 벡터 안의 사이를 일정 매트릭스로 로테이션 해준 값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산을 하면 저희는 결국 이 로테이션 벡터와 이 실제 카메라의 좌표를 프로젝티브 3포인트 알고리즘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전개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개요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 세 점의 3D 좌표가 주어지며 그 3D 좌표가 이미지상에 투영되었을 때
그 카메라에 관해서 그 거리 관계가 벡터 값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정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는 이 거리 관계를 구하고자 하였는데, 이 거리 관계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세 벡터가 이루는 값 사이의 각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벡터의 값의 관계는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 구했습니다. 그 이후 실제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제이 코사인 법칙을 사용했습니다. 실제 주어진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알파 값을 구했다고 가정했을 때 x1, s1, s2 그리고 여기 a 이렇게 가정한 삼각형에서 이 s1, s2에 관한 식을 제이 코사인 법칙으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 값은 a제곱은 s1제곱 더하기 s2제곱 빼기 2s1, s2 코사인 알파였으며, 이와 같은 식이 총 3가지가 나타내게 됩니다. 이 값들을 활용해 방정식을 계산하면 저희는 총 S1, S2, S3에 관한 4가지 솔루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4가지 솔루션 중 정확한 값을 얻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한 포인트를 더 적용해 유니크한 솔루션 S1, S2, S3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S1, S2, S3를 활용하여 실제 카메라 입장에서 실제 물체 간의 벡터 관계를 표현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서 로테이션 행렬과 실제 카메라의 오리엔테이션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3포인트 알고리즘 메소드를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프로젝션의 센터가 어떤 실린더 벽면상에 존재하고, 그리고 실제 오브젝트의 좌표가 실린더 상의 어떤 같은 원평면상에 존재하게 되면 이러한 상황을 크리티컬 서페이스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때 각도에 조금만 변화가 생겨도 이것은 좌표에 큰 흔들림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프로젝트 3포인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프로젝트 3포인트 알고리즘이 실제 상황에서 가질 수 있게 되는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트라이얼 에러, 그러니까 계속되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지금 주어진 상황은 3가지 점들이 주어지고, 이것을 통해 추가적으로 한 점이 더 주어졌을 때 안정된 X 카메라의 좌표와 변환 행렬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하였는데, 이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한 거리 정보와 값들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점들이 주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 점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많이 존재했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계산하는 과정은 마찬가지로 3점을 활용해서 카메라 오리엔테이션과 그리고 R값을 계산하게, 로테이션 행렬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좀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값으로 얻은 이 실제 값들을 통해 이 다른 사용하지 않은 점들에 관한 정보를 계산해 비교하게 되고, 어떤 3점을 선택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값을 내보이는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과정을 좀 더 정리를 하면, 먼저 많은 점들 중에서 3포인트를 정하게 되고, 이 3포인트를 통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파라미터들, 다시 말해서 x0, x0 또는 r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한 값들을 통해서 다른 점들 중에서 우리가 구한 파라미터의 값이 맞다고 서포트해주는 점들의 개수를 세게 됩니다. 이렇게 총 3가지 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서 가장 정확하게 추정된 3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추정된 x0, xr 파라미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최대한 아웃라이어들을 줄일 수 있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9일 프로젝트 3포인트 알고리즘 유징 그루넛 메소드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신